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양국의 건국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8년 해자대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의 구축함을 위협하면서 일본의 군사 도발이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엔 아베 신조가 한국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켜 한국의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뻔했는데요. 거기다 최근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독도는 물론 한국과 인접한 동해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독재나 다름없는 아베의 장기 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비리와 실책에 집중되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한국을 도발하고 있으며, 이에 실망한 한국은 국방백서에서 더 이상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평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거의 군국주의가 심해진 일본 내부에선 자신들의 영토인 독도 탈환은 물론 해자대를 동원한 해상 봉쇄로 한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며 중국도 무시 못하는 한국군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1940년대에 건조한 플래처급을 운용하던 1990년대와는 달리 현재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필두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자대는 총 4개의 호위 대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약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과거의 한국에겐 1개의 호위 대군으로도 충분했지만, 현재의 한국 해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모든 호위 대군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강대국 하나는 가볍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때문에 일본의 해자대는 한국에게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전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젠 일본의 해상 봉쇄가 한국의 무용 지물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이며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인데, 이들을 생산하는 삼성과 현대, SK는 세계에서도 내로라하는 대기업인데요. 당장 2019년에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이 반도체의 재료 공급을 중단하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해상 봉쇄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꾸준한 발전으로 세계 8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4위라고 평가받는 일본 해자대와 맞붙어도 승리는 어렵지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 8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해군의 최강의 창이자 최정예 부대인 제7기동 군단이 존재하는데, 광개토 대왕급 3척을 제외한 모든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어 세계 2, 3위를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에게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세종대왕급은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군함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지스함인 아타고급도 정면 대결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데요. 심지어 세종대왕급은 현존 이지스함 중 유일하게 구축함의 천적인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무3 순항미사일로 일본의 이지스함들을 전부 격침시키며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신형 호위함이며 대잠전에 특화된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도 체급이 비슷한 다른 호위함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구축함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해자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해군에겐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잠수함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2004년 전 세계 해군이 참여하는 림팩 훈련에서 1200톤의 소형 잠수함인 장보고급은 무려 국가급 전력에 필적하는 미국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키고도 살아남는 전설을 남겼는데요. 심지어 미 해군은 어떻게든 장보고급을 잡기 위해 수십 대의 초계기와 대잠 헬기는 물론 재래식 잠수함의 천적인 로스앤젤레스급까지 투입했지만 오히려 그들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자대의 대잠 전력이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지만 미 항모 전단에는 한참 못 미치며, 현재 한국 해군은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안창호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호급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님에도 전략 무기에서도 정점으로 평가받는 SLBM을 탑재했으며 마하 7이 넘는 현무2 탄도 미사일로 수십 발의 미사일 비를 퍼부어 일본의 해자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마하 7의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요격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한 국가는 무려 80척이 넘는 이지스함을 보유한 미국뿐입니다. 사실상 안창호급과 SLBM의 존재 때문에 일본 해자대는 결코 한국 해군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는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일 수 있지만
있지만 정말로 해자대를 확실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군의 최후의 수단이 존재하니 그것은 바로 세계 3위의 전력을 보유했으며 중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한국 육군의 미사일 전력입니다. 한국은 마하 7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현무2 1000발과 현존 최강의 순항 미사일인 현무3 1000발을 보유했는데 이마저 중국과 일본을 의식해 축소 발표했으며 실상은 최소 5000발 이상을 보유한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물론 일본 해자대가 이지스함을 필두로 수십 척의 방공 구축함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작정하고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면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애초에 타국의 해군을 전멸시키기 위해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전혀 탄도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으며 육해 공군의 방공 전력을 강화해 어떻게든 격차를 메꾸려고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전력 앞에서는 완전히 역부족인데요. 당연히 일본도 한국에게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가는 역으로 무조건 전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지지율 하락으로 감행했던 2018년 초계기 사건 이후론 군사적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으며 한국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중심인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외세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